해마다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산정해 발표해온 오픈도어 선교회가 북한이 18년째 기독교 박해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사회선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회선교사 제도가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도시의 한 대형 교회가 지방의 작은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열어주고 청년들은 교사와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간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된 수련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새해 기독봉사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김금숙 집사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북한이 18년째 기독교 박해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보내온 현장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독교 박해 국가의 순위를 산정해 발표해왔는데요. 올해 발표 내용을 이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공개한 기독교 박해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94점을 얻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18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기독교 박해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어떤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기독교 박해가 이어지고 있고 내외적인 어떤 선교 환경도 여전히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측은 여전히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하는 북한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5만 명에서 7만 명이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픈도어 측은 또 기독교 박해와 관련 중국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기독교 박해 순위는 지난해는 43위였지만 올해는 27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위와 3위는 지난해와 같이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가 차지했으며 리비아와 파키스탄, 수단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리비아는 2018년 조사에서 7위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위로 순위가 3계단 올랐습니다. 오픈도어 측은 유럽연합이 난민들의 주요 탈출 경로 중 하나인 지중해를 통해 국경선을 넘는 경로를 더 엄격하게 제재한 이후 약 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리비아에 발이 묶였다며 이들은 억압과 폭력에 더욱 취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픈도어 측은 또 2012년 이후 기독교를 박해하는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국가 권위주의 확산과 민족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기독교 배척, 중동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으로 과격 이슬람 세력의 확산 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존 로스 선교사가 쓴 만주 선교 방법론의 한국어 번역본을 출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교회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때 존 로스의 책은 중국 선교 방법론을 다시 고민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인 존 로스 선교사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사역하며 최초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인물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보통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기독교장로회에는 조금 특별한 사회선교사 제도가 있는데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사회선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생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열 목사는 그동안 제주 지역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활동하며 해군기지 반대 운동과 예멘 난민을 보살피는 일 등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교회 목회와 사회 선교를 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시행하는 사회 선교사에 지원했습니다. 교회가 풀어나가는 방식은 교회의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그 사회에 대한 여러 관심을 표명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사회복지사가 꾸민 평신도 김도현 씨는 좀 더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일을 하기 위해 사회선교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딱 티는 나지는 않지만 내가 있어서 빛이 나는 그런 뭐 선교사가 사회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한국교단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사회선교사 제도는 지난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2017년부터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기장총회는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모두 4명의 사회선교사 후보를 선정했고 최근 2박 3일간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사회선교사 후보생들은 총회와 노회의 파송을 받아 사회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장총회가 사회선교사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사회선교 현장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선교사 교육을 시작하는 예배에서 설교한 정상시 목사는 한국교회가 추락한 이유는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선교와 사회적 복음의 날개를 잃은 한국교회는 두 날개로 날지 못하고 추락의 추락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날개 잃은 독수리처럼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고 한편 사회선교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교육 등 해결 과제도 많은 만큼 기장총회는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들을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 각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114년의 역사를 지닌 꽃제가 압리교회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겨울 수련회 예산을 들여 작은 교회 청소년들에게 캠프를 열어주고 청년들은 교사 등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꽃제교회 청년부가 주관한 블루밍 캠프. 전국 11개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 111명이 참가했습니다. 꽃제교회 청년부는 지난해부터 겨울 수련회를 작은 교회 청소년을 섬기는 캠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예산을 들여 약 2달 동안 행사를 준비하고 청년들은 교사와 진행자로 봉사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단순하게 우리만을 위한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또 헌신하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 스스로 교육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청년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블루밍 캠프는 2박 3일 동안 예배와 찬양, 성경 공부,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 지역 대학 캠퍼스 투어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들은 단순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교재부터 시작해서 공과 이런 걸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한테 수련회에서 잠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예배에 대한 그런 소망보다 지금 아이들을 섬기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직접 준비한 캠프는 일반적인 대형 연합 집회보다 교사와 청소년들이 깊은 유대 관계를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분명히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섬김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제 좀 성장을 하고 크면은 또 저렇게 언니, 오빠들, 뭐 형들처럼 이렇게 같이 좀 섬기고 하면 좋겠다. 분명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지만 그 뒤에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그 마음 잃지 않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한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꽃제교회 블루밍 캠프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위해 행사를 마련하면서도 참여하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수도권 대형 교회와 지방의 작은 교회 간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새해 기독 봉사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김금숙 집사를 만나봅니다. 김 집사가 배달하는 우유 한 잔에는 교인들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구르트 배달원인 김근숙 집사가 배달 카트에서 봉지 하나를 꺼내 들고 좁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이내 허름해 보이는 한 건물로 올라갑니다. 성인 한 명이 겨우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오르자 나타난 쪽방. 불도 안 켜셨네? 할머니! 할머니! 다 왔어요. 왜 불도 안 켜고 계셔? 김 집사가 할머니 안부를 물으면서 봉지에서 꺼낸 것은 우유입니다. 우유 드시고 건강하셔야 되는데 다리는? 밥 줘서 먹고 우유 줘서 먹고 얼마나 고맙지 뭐. 요구르트 배달 12년차 베테랑인 김근숙 집사가 독거노인들에게 우유 배달 봉사활동을 한 것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저희 부모님 같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나마 이렇게 조금 거동을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한참 흐르다 보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와중에 요양원으로 가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마음이 씁쓸해요. 그래도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 기쁘죠. 김근숙 집사가 독거노인들에게 우유 배달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집사가 출석하는 교회의 독거노인 돌봄 사역 덕분입니다. 옥수 중앙교회는 재개발 전 달동네로 유명했던 옥수동 일대 독거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2003년부터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시작한 우유 배달은 나눔의 기적을 낳아 지금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고 성동구와 광진구 등 12개 구 독거노인 1,600가정에 우유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다 봉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이런 마음이 다 모아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도 선한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려운 생활들이지만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러한 귀한 일들에 다 동참자들이 되었지요. 달동네 작은 교회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달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고독사 예방 역할까지 해내면서 후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달동네에서 시작한 우유 배달 사랑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교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호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최소 비용, 최대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권리도 누릴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했다면서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재단법인 CBS가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추진위원회 한완상 위원장과 CBS 한영길 사장은 오늘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CBS의 미디어 캠페인을 시행하는 데 있어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업무협약서에서는 가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와 독립, 우리 손으로 그들의 함성이 들리는가 등을 CBS가 제작, 송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새해를 맞아 신앙 성숙을 목적으로 부흥회를 개최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보성 동산교회는 대전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담임목사를 초청해 신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또 부산성시와 운동본부는 제10기 집행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부산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성 동산교회가 대전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담임목사 초청 신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보성 지역 성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부흥성회에서 장경동 목사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이사장, 본부장 이취임식과 제10기 집행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신대학교 이상규 목사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싸우는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힘써온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2019 킹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전국 주일학교 성경고사 찬양 경연대회도 열려 어린이들의 신앙 열정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구미상무교회 찬양팀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2019 킹덤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70개 교회,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사랑 살리는 교회 라준성 목사, 12제자 선교회 대표 김상성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점검했습니다. 삶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믿음의 장군을 세우기 위한 컨퍼런스입니다. 예장합동 전국주일학교 성경고사 찬양 경연대회에서 구미상무교회 예쁨 워십팀이 유년부와 유치부 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또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무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이 고민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 홀리클럽이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역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도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한국 샬롬교회 김종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대전 지역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는 대전 홀리클럽이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역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한 성도사님들의 정신과 순고함을 받아 우리 홀리클럽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한국 샬롬교회 김종술 목사를 선출하고 새 임원단을 꾸렸습니다. 김종술 신임 회장은 최선을 다해 연합회를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선 3.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